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은행 앱의 숫자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화면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줄 유일한 방탄조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노년의 존엄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수만 명의 경제 지표와 은퇴 사례를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내 인격과 권리가 박탈당하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식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노후를 거대한 도박판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날의 가난은 다시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의 빈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뻥 뚫린 겨울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도 없이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사회적 관계는 끊어지며 오로지 통장의 잔고만이 당신이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말이죠. 참 따뜻하고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 건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 정기적인 정밀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돈이라는 필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노년의 돈은 사치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결제 대금이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빈곤을 바닷물이 없어 말라 죽는 고통이라 비유했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시리고 잔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낭만적인 노후라는 안개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전원주택에서의 평화로운 삶이나 손주들의 재롱 같은 풍경 뒤에는 반드시 단단한 경제적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 당신이 꿈꾸던 노후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빈손이 된 부모를 사회는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책 없는 노인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계가 돈이라는 냉혹한 잣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의 관계가 경제력 하나 때문에 어떻게 뒤바뀌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던 자식의 눈빛이 어느 날 갑자기 부담스러운 짐을 보는 눈빛으로 변하는 그 잔인한 순간, 그 비극을 막아줄 부모와 자식 간의 진짜 경제학,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무결점 종신보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통계청의 이 숫자부터 대면해 보시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노인 10명 중 7명이 자녀와 갈등을 겪거나 심각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15년 경제분석가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건대 그 믿음은 사실 가장 위험한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하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다는 말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심장까지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도라는 감정조차 경제력이라는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리다 멈춰서는 녹슨 기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숨가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절박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일궈냈던 이영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하면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 물려주실 거잖아요. 이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약해진 여사님은 결국 건물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아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대신 받아 그이 지금 바빠요라며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빈손인 것은 물론이고 앉자마자 빨리 돌아갈 궁리만 합니다. 이제 여사님은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두려워졌고 자식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밤마다 찬 바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건물은 여사님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지탱하던 최후의 발언권이었던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돌변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재산을 꽉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전락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기꺼이 짐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금지옥엽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식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기꺼이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며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삶을 즐기면 자식들은 그 콩고물이라도 얻기 위해 혹은 부모의 여유로운 모습에 안도하며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전 증여라는 독이 든 사과를 한 입이라도 베어 물지 마십시오. 내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재산은 반드시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나를 위해 다 쓰고 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는 최고의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돈은 자식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거리가 확보되어야 서로를 더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고 만날 때마다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며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지갑은 닫을수록 대우가 나빠지고 열수록 대우가 좋아지지만 그 지갑 자체를 통째로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존엄성도 함께 넘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당신을 향한 자식의 미소도 함께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여러분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 없다는 육체의 배신입니다. 돈이 없을 때 맞이하는 질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영혼까지 짓밟는 지옥이 됩니다. 병원 6인실의 신음소리 속에서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쾌적한 1인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당당하게 회복할 것인가. 그 처절한 생존의 격차를 가르는 의료 경제학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의 생명 연장 장치가 자식의 효심이 아닌 통장 잔고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 당장 보험증권부터 다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3.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한 걸음 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때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자식의 효심입니까? 아니면 현금 통장입니까? 15년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잔인한 데이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질병이 주는 고통의 절반은 신체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느끼는 서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질병을 이겨내는 자산이지만 노년에는 오직 돈만이 질병과 고통 사이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가 됩니다. 노후 자금의 유무에 따라 당신의 투병 생활은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될 수도 혹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연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질병은 권태를 느낄 새도 없이 닥쳐오는 오직 고통뿐인 현실입니다. 이때 돈이 없다면 그 고통은 지옥이 됩니다.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비싼 인공관절 수술비가 겁나서 진통제와 파스 몇 장으로 밤을 지새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간병인을 쓸 돈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에게 돌아가며 휴가를 내라고 사정해야 합니다. 눈치 보이는 6인실 병동에서 옆 환자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잡담에 잠을 설치며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는 슬픈 독백을 삼키는 것이 빈곤한 노년의 의료 현실입니다. 아픈 것 자체가 자식에게 죄가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을 당신은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면 노후 자금이 넉넉한 노인의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갑니다. 최신 로봇 수술을 받고 깨끗하고 조용한 1인실에서 전문 간병인의 세심한 케어를 받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내 걱정 말고 일 보거라. 간병인 아주머니가 아주 잘해주신다라고 호기롭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번 기간은 고통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에 집중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돈이 건강을 직접 살 수는 없다고들 하지만 돈은 적어도 아플 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돈은 당신에게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고 간병의 질을 결정하며 고통을 줄여주는 최신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아픈 것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됩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병마보다 더 무섭게 노인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오로지 당신의 육체를 지킬 의료 비상금으로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보험을 점검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내 몸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이 높은 최후의 투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자식도 편하고 배우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식의 효심에 기댈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기대는 것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품격 있는 길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돈이라는 방패로 막아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고립을 막아야 할 차례입니다. 몸은 편안해졌는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 또한 비극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 역시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친구가 돈 때문에 만나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건 마음이 아니라 지갑의 두께라는 냉혹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반기게 만드는 관계의 윤활유, 그 놀라운 실체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4. 여러분, 은퇴 후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찍히는 부재중 전화는 과연 몇 통이나 될 것 같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노인 3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사적인 안부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람 좋으면 주변에 친구가 꼬인다고 믿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경제 분석가들이 마주한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건조합니다. 노년의 고립을 막는 결정적인 방패는 당신의 인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돈이 마른 노년의 관계는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지르다 결국 멈춰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편의점 소주 한 병에 멸치 몇 마리만 있어도 밤새 우정과 인생을 논하며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육체는 그런 거친 환경을 더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조용한 찻집의 온기, 그리고 모임 장소까지 이동하는 편안한 택시비가 만남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소소한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집니다. 회비 3만 원이 무서워 동창의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못하는 그 찰나의 망설임이 당신을 사회적 감옥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인 셈입니다. 연금이 넉넉지 않았던 어느 노신사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모임 때마다 지갑을 시원하게 여는 친구들 옆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은 즐거워야 할 만남을 날카로운 가시방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그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둘 잃고 나니 남은 것은 온종일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과 철저한 고독뿐이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의 일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 먼저 오늘 점심은 내가 쏠 테니 자네들은 커피나 한 잔 사게라고 호기롭고 편안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돈으로 우정을 사는 비굴한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윤활유로 함께하는 시간의 마찰력을 없애버리는 마법 같은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탁월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무리에 섞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고독을 비참한 외로움이 아닌 품격 있는 자유로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경제적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타인에게 구차한 소리를 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를 무시하거나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힘이 생깁니다. 주머니가 비면 외로움에 사무쳐 아무나 만나게 되고 결국 사기꾼의 표적이 되거나 상처뿐인 관계에 비굴하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백 명의 허울뿐인 인맥보다 마음 편히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실한 친구가
100배는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생명선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 이전에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손주가 찾아왔을 때 빳빳한 신사임당 한 장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는 미소, 친구의 경조사에 당당하게 봉투를 내미는 그 손길이 당신의 노년을 세상과 단단히 연결해 줍니다. 돈을 아끼느라 사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타인에게 비굴한 웃음을 파는 관계를 맺지도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넉넉하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윤활유를 채우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다가도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꽃향기 나는 추모의 장이 될지 아니면 자식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물어뜯는 전쟁터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뒷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완성할 마지막 경제적 마침표, 그 처절하고도 명확한 이별의 기술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당신의 마지막 평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숨을 거둔 직후 자식들이 내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서로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풍경을 말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마주한 가장 비극적인 데이터는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가족 분쟁의 90% 이상이 슬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정산되지 않은 비용 때문에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경제적 마침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뒷모습을 품격 있게 장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빚을 남길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이 아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 빈손으로 노년을 맞이한 어느 할머니의 사례를 보십시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소에는 곡소리 대신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습니다. 형님이 장남인데 병원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모셨는데 왜 나한테 그래?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식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그 비참한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돈 몇 푼 때문에 등 돌리는 모습, 이것만큼 처절하고 슬픈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자신의 장례비와 정리자금을 미리 마련해둔 분의 마침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고 자신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쓸 돈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둔 뒤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너희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분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엄숙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돈 걱정 없이 오로지 아버지를 추모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우애 좋게 지내네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삶의 마침표를 내 돈으로 직접 찍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완성입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정리할 비용, 마지막 병원비, 장례 비용, 그리고 남겨진 배우자가 홀로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이 모든 것을 자식의 몫으로 떠넘기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남겨질 경제적 잔해들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면 죽기 전에 베푸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비로 다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맑을 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즐거움이 사라진 노년에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도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추상적 행복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자식들의 고함입니까? 아니면 품격 있는 추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냉혹한 진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최후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식, 건강, 관계, 그리고 죽음의 경제학, 이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고 당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 한 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5년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 결론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그 마지막 열쇠를 공개합니다. 6.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펼쳐보십시오. 그중 자식의 이름으로 이미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돈이 있나요? 15년 경제 분석가들이 말하는 가장 뼈아픈 충고는 이겁니다. 그 리스트에서 자식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당신의 이름 석자만 남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부모라는 이름의 무한 책임자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을 하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며 그 독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 당신의 존엄도 함께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수익률 0%를 넘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 올인이라는 위험천만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손을 거두고 당신의 생존을 지켜줄 방탄금고 속으로 그 자금을 옮기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집 한 칸, 손주의 학원비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미래의 짐을 예약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뒷감 담당은 고스란히 자식의 몫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독립된 노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가장 품격 있는 유산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우선 보험증권을 다시 꺼내 점검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이나 종신보험이 아니라 당신이 아플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연금저축처럼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덩치 큰 부동산 하나를 쥐고 굶주리는 것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찰 몇십만 원이 당신의 자존심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는 당신이 자식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증명서가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챙기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당신이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돈은 당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 비용과 같습니다. 자식의 효심이라는 불확실한 채권에 투자하지 마시고 당신의 통장이라는 확정금리 상품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선택입니다.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자식과 건강, 관계와 이별까지 모든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 온도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단순한 생존이 아닌 눈부신 완성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던지는 최후의 화두, 그 울림 있는 결론을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7.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자존심의 무게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15년 경제 분석가로서 수만 건의 노후 파산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서글픈 진실은 인생의 겨울은 사랑의 온기보다 돈의 두께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가운 조언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채우라는 세속적인 욕심의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라는 처절한 생존 지침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 그 혹독한 추위와 고독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은 공허한 사랑의 약속이 아닙니다.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두툼한 오리털 파카 같은 현금 자산입니다. 돈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가진 그 막강하고 냉혹한 힘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그 힘을 길들이고 스스로 소유한 사람만이 자식 앞에서 당당하고 병마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분석가들이 10년 동안 분석해온 노년 경제학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내 인생 참 잘 살았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회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며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단단한 안반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는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이 곧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노년의 빈곤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곤이 가져오는 불편함과 서러움은 때로 죄보다 더 무겁게 당신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차가운 얼음물 같은 이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이성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현실의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당신의 자존심을 배신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과 마음가짐을 다시 정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를 지키는 핵심 원칙과 실천 지침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의료의 방파제, 관계의 윤활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의 마침표까지 말입니다. 이 전략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표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완벽한 계획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리는 최악의 함정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제 전문가들조차 간과하는, 하지만 우리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노후 설계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껏 믿어온 저축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편을 놓친다면 당신은 방금 세운 방어선에 가장 큰 구멍을 방치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